오늘 드디어 종강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한번 오늘 읽어볼게요. 오늘 챕터가 68이니까 빨리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독서마당 9월부터 시작했는데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부지런히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책을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또 읽게 하시고 인도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고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7쪽 레코드 시작. 거대한 철새 같은 비행선이 남쪽에서 날아왔다. 매끈하고 하얀 삼각형 모양의 검은 창 하나가 나 있었다. 똑같이 생긴 로봇셋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로우즈와 닮았지만 그들은 더 크고 더 반짝였다. 몸통에는 레코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레코 1, 레코 2, 레코 3. 또 넘겨서 240쪽. 비행선은 섬 주위를 낮게 날았다. 그들은 연기나는 잿더미를 보았다. 알 수 없는 나무통도 보고 해변에 망가진 로봇 넷의 잔해가 널브러져 있는 것도 보았다. 비행선은 로봇 묘지 위에 잠시 떠 있었다. 그러다 다시 움직이더니 산 아래에 있는 작은 들판에 내려앉았다. 엔진이 바닥으로 공기를 내뿜자 나무가 휘어지고 풀들이 찢겨나갔다. 착륙장치가 내려오고 엔진이 꺼졌다. 그리고 모든 게 조용해졌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레코들이 나왔다. 그들은 풀밭으로 몇 발짝 걸어 나오더니 멈춰섰다. 숲 가장자리에 어떤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레코들은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나란히 섰다. 마치 반짝이는 성벽 같았다.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다리가 둘 달린 물체가 걸어 나왔다. 먼지 투성이에다 더러웠다. 몸에는 꽃이 자라고 있었고 그 주위를 나무들이 날아다녔다. 발 하나는 나무로 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예요. 불량 로봇. 안녕하세요. 로즘 유닛 7134. 우리들은 레코입니다. 우리는 로즘 유닛을 모두 회수하러 왔습니다. 레코 1이 차갑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동료들은 가만히 서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목표물을 쳐다보고 있었다. 다른 로봇 넷이 서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죽었어요. 로즈가 말했다. 다른 로봇의 잔해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수거할 것입니다. 로즘 유닛 7134. 이제 우리와 같이 가야 합니다. 레코 1이 말했다. 레코들은 비행선을 가리켰다. 그러나 로즈는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죠? 로즈가 물었다. 레코들이 고개를 돌려 로즈를 빤히 쳐다보았다. 질문하지 마십시오. 레코 1이 말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갈 거죠? 질문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떠나야 하죠? 질문하지 마십시오. 대답을 들을 때까지 전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예요. 레코 1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산하느라 잠시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1년 전 로즘 유닛 500개를 실은 화물선이 폭풍 후에 침몰했습니다. 495개의 로즘 유닛이 해저에서 발견되었고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5개의 로즘 유닛을 찾으러 왔고 그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로즘 유닛 7134. 당신은 테크랩 산업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공장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테크랩 산업은 공장에서 당신을 수리한 다음 다시 판매할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일터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같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난 여기 살아요. 로즈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즘 유닛 7134. 계속 저항하면 결함이 있다는 증거로 간주하여 당신을 비활성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즈는 계속 질문했다. 나를 만든 이가 누구죠? 만든 목적이 뭐예요? 왜 나는 질문하면 안 되죠? 이 유닛은 불량입니다. 비활성화를 시작합니다. 레코 1이 동료에게 말했다. 레코들이 줄맞춰 로즈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뭉툭한 팔을 들어 올렸다. 로즈를 꼼짝 못하게 한 다음 뒤통수에 있는 단추를 누리려고 했다. 그때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날개를 퍼덕거리며 그들을 갈라놓았다. 우리 엄마에게서 떨어져! 브라이트들이 레코들 앞을 가로막은 다음 주변을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레코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러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기러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브라이트빌의 말은 그저 의미 없이 꽥꽥대는 소리일 뿐이었다. 그들의 목표물이 기러기에게 하는 말도 꽥꽥대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브라이트빌, 어서 비켜. 이 로봇들은 위험해. 로즈가 동물의 언어로 말했다.
저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레코들은 그들의 목표물을 빤히 쳐다보았다. 왜 목표물이 기러기하고 시끄러운 소음을 주고받는지 알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때 새로운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부스럭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숲에서 울렸다. 동물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들의 메아리는 더 많은 동물을 불러 모았다. 로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 로봇들이 로즈를 데려가려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숲속 소음은 점점 더 커졌다. 레코들은 로즈 뒤편으로 보이는 숲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뭇잎만 보일 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그림자가 들판을 휩쓸었다. 기러기 떼가 레코들에게 달려든 것이다. 그들은 레코들의 머리를 쪼고 날개로 얼굴을 감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브라이트빌이 엄마에게 소리쳤다. 도망가요! 수색 246. 기러기 떼가 레코들의 주의를 빼앗는 동안 브라이트빌은 레코들의 등 뒤에서 필사적으로 단추를 찾았다. 언젠가 단추를 눌러 엄마를 멈추게 한 적이 있었다. 브라이트빌은 침입자들에게 그 방법을 쓰려고 했지만 단추를 찾을 수 없었다. 레코들은 쉽게 작동을 멈출 수 없게끔 설계된 것 같았다. 246쪽 중간에 거대한 손들이 허우적대며 기러기들을 내동댕이 쳤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라우드 윙이 잡초 사이로 몸을 숨겼다. 다른 기러기들은 나무 위로 도망쳤다. 레코들은 로즈가 사라졌다는 걸 금세 알아챘다. 그들은 돌아서서 비행선으로 향했다. 스르르 문이 열리고 로봇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다시 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손에 은색 소총이 들려 있었다. 로즈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었다. 레코들은 표준 수색 방식대로 흩어졌다. 레코 1은 남쪽 끝을 향해, 레코 2는 산등성이를 향해, 레코 3은 숲을 향해 걸었다. 숲의 공격 247. 레코 3은 저벅저벅 일정한 걸음걸이로 숲속을 걸었다. 커다란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로즈를 찾았다. 그러나 수색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소리를 지르는 동물들을 만났다. 레코 3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사실 조직적인 맹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다. 수우퍼가 위에서 외쳤다. 매, 참새, 올빼미, 로봇의 눈앞으로! 핑크가 아래쪽에서 소리쳤다. 들쥐, 족제비, 여우, 로봇의 다리 사이로! 숲은 무서운 로봇을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려는 야생 동물 부대로 북적였다. 치쳇이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려 로봇의 눈을 발톱으로 핥히었다. 누구라도 섬에 갑자기 나타나서 내 친구의 엄마를 데려가려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치쳇은 다시 나뭇가지로 돌아갔다. 로봇은 다람쥐를 향해 총을 겨누더니 방아쇠를 당겼다. 광선이 터져나왔고 나뭇가지가 부서져 내렸다. 248쪽 네 번째 줄. 가엾은 치쳇의 꼬리가 그슬렸다. 하지만 치쳇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빠르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로봇이 걸음을 옮길수록 땅은 질퍽해졌다. 그리고 로봇은 조금씩 땅속으로 빠져들었다. 허리까지 지늘기 차올랐을 때 로봇은 걸음을 멈추었다. 컴퓨터에는 앞으로 계속 가야 할지 뒤로 돌아가야 할지 생각했다. 레코 3은 이제 쉬운 공격 대상이 되었다. 폭탄 투하! 수우퍼가 외쳤다. 하늘을 가릴 만큼 많은 새떼가 로봇 위를 지나면서 얼굴에 똥을 쌌다. 새들이 차례차례 지나가자 레코 3의 눈은 똥으로 범벅이 되었다. 멈추지 말고 모든 걸 쏟아부어요! 수우퍼가 외쳤다. 새들의 똥 세례가 끝없이 이어졌다. 레코 3은 무기를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때 보풀하기 무법자, 너구리 범스킨, 룸스킨, 럼스킨이 나타났다. 그들은 풀숲에서 뛰어나와 재빨리 총을 낚아챈 다음 끌고 갔다. 암사수 타오니와 수사수 크라운 포인트는 덤벨 속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보풀하기 무법자들이 다가오자 크라운 포인트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보풀하기 무법자들은 크라운 포인트의 뿔 위에다 조심스럽게 총을 올려놓고는 숲을 속으로 사라졌다. 레코 3이 무기가 없어진 걸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로봇은 전자음을 슬프게 내뱉었다. 새들의 공격이 계속되자 로봇은 눈이 먼 채로 몸을 돌려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작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수컷 무스 브러드풋이 장님이 된 로봇 앞에 나타났다. 로봇은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막강한 동물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로봇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브러드풋은 몸을 돌려 강력한 뒷다리로 로봇을 사정없이 걷어찼다. 쩍! 금가는 소리가 들렸다. 로봇 머리에 있던 똥이 사방으로 튀었다. 브러드풋은 또 한 번 걷어찼다. 쩍! 로봇의 머리가 반쯤 뜯겨져 나가면서 안에 있던 은빛 전선들이 드러났다. 하지만 로봇의 다리는 계속 움직였다. 브러드풋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발톱으로 로봇의 머리를 계속 때렸다.
머리가 찌그러지고 파이던이 쩍 소리와 함께 툭 떨어져 나와 진흙 위로 떨어졌다. 머리 없는 로봇은 연기를 내뿜었다. 다리도 서서히 멈추었다. 로봇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251 산의 전투. 레코 2가 동굴 입구에서 서서 외쳤다. 로즘 유닛 7134 이곳에 있습니까? 로봇의 단조로운 목소리가 메아리로 돌아왔다. 로봇은 동굴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걸 알아챘다. 헤드라이트를 킨 다음 총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조심스럽게 동물뼈와 바위들을 지나갔다. 커다란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로즈의 흔적이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로즈는 그곳에 없었다. 로봇이 몸을 돌려 나오려는 순간 귀가 먹먹해질 만큼 크게 으르렁대는 소리가 동굴을 가득 채웠다. 거대한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엄마 곰이 로봇에게 덤벼들어 벽적으로 밀어붙였다. 테틀과 토른도 달려들어 로봇을 공격했다. 다리를 내리치고 가슴을 핥히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252 레코 2가 넘어지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광선이 번쩍 뿜어져 나왔고 벽이 무너져 내렸다. 네틀은 동생의 목덜미를 잡아 재빨리 끌어당겼다. 토른의 등 뒤로 산사태처럼 바위들이 쏟아졌다. 엄마 곰이 으르렁댔다. 소총이 발사되었다. 돌들이 레코 2에게 떨어져 탕탕 소리를 냈다. 무너지는 것이 잦아들고 동굴 밖으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엄마? 네틀이 얼음 속을 살펴보았다. 여기 있단다. 엄마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린 곰들은 안으로 달려가 엄마가 돌에 깔린 걸 발견했다. 오누이는 얼른 무거운 돌들을 치우고 먼지를 떨어냈다. 뼈가 부러진 것 같구나. 하지만 곧 나을 거야. 로봇은 어디 있니? 레코 2의 헤드라이트가 다시 켜졌다. 돌무더기 사이에서 로봇이 휘청거리며 일어섰다. 로봇의 몸은 심하게 긁히고 패였다. 머리는 온통 찌그러졌다. 왼팔은 완전히 쓸모없게 망가졌다. 레코 2는 왼팔을 쑥 뽑더니 무심하게 툭 던져버리고는 절뚝거리며 동굴을 나갔다. 그리고 로즈를 찾는 일을 계속했다. 네, 걱정 말아라. 어서 가서 로봇을 처리하렴. 엄마 곰이 네틀과 토른에게 말했다. 무거운 다리로 삐걱대며 걷는 레코 2는 따라잡기 쉬운 상대였다. 어린 곰들은 로봇이 소나무 숲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를 발견했다. 하지만 곰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로봇을 끝장내기에 더 좋은 장소가 있었다. 그래서 둘은 로봇을 따라 산허리를 지났다. 요란한 폭포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나무 사이로 하얀 물줄기가 나타났다. 로봇은 거품을 내며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강가에 서 있었다. 부상이 심해서 강을 뛰어넘거나 급류를 헤치거나 걷거나 절벽을 내려갈 수 없었다. 하지만 로즈를 계속 쫓아야 했다. 그래서 로봇은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강 상류로 절뚝거리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곰 2마리가 나무 사이에서 튀어나왔다. 곰들이 육중한 어깨로 로봇을 들이받았다. 로봇은 휘청거리며 강둑으로 밀려났다. 네틀이 뒤에서 공격했다. 온 힘을 다해 로봇을 비틀고 흔들었다. 레코 2가 미끄러지면서 하얀 강물로 떨어졌다. 그때 네틀도 함께 딸려 들어갔다. 빠른 물살 때문에 네틀은 폭포 쪽으로 휩쓸려 내려갔다. 그러나 바위에 부딪혔다. 네틀은 있는 힘을 다해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다. 레코 2가 물살을 마주보고 일어섰다. 발걸음을 옮기려던 로봇은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러나 로봇은 다시 일어섰다. 토른이 누나를 도우려고 달려왔다. 통나무를 이용해! 네틀이 강 위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토른은 고개를 돌렸다. 누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챘다. 급류에 떠밀려온 통나무들이 바위 틈 사이에 끼어 있었다. 토르는 그 위로 올라갔다. 거친 물살을 뒤로하고 맨 위에 있는 통나무를 앞발로 쳐서 빼냈다. 통나무가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다. 하지만 로봇을 그냥 지나치더니 폭포 아래로 떨어졌다. 토르는 통나무 하나를 더 빼냈다. 통나무가 빙글빙글 돌더니 로봇의 가슴을 정확하게 쾅 때렸다. 레코 2가 넘어지면서 물속으로 사라졌다. 로봇이 다시 일어났을 때는 강 전체가 무거운 나무 어뢰로 가득했다. 통나무의 공격을 받으며 로봇은 점점 폭포 쪽으로 밀려났다. 물살은 더 세졌고 부상당한 로봇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로봇은 뭐라도 붙잡으려고 손을 휘저었다. 하지만 바위는 너무 미끄러웠다. 로봇은 바위 대신 털을 휘어잡았다. 그동안 바위를 부여잡고 있던 네틀은 로봇이 뒤에서 잡아당기자 더 버티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 미안해 토른! 256 네틀이 외쳤다. 네틀과 레코이는 폭포 끝으로 떠밀려갔다. 로봇은 네틀을 잡은 손을 놓았다. 네틀은 로봇이 폭포 아래로 미끄러져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가올 끝을 예상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독자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폭포 끝에 다다란 네틀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무엇인가 네틀을 꽉 부여잡고 있었다. 바로 물고기들이었다. 그들은 머리로 네틀을 밀어 올리며 꼬리를
세차게 저었다. 네틀은 천천히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상 위로 올라온 네틀을 토론이 강 밖으로 끌어냈다. 두 곰은 강둑에 쓰러졌다. 강물을 내려다보니 수많은 물고기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고마워! 이제 다시는 물고기를 먹지 않을게! 네틀이 말했다. 물고기들은 웃으며 급류 속으로 사라졌다. 누나가 죽는 줄 알았어. 토론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좋든 싫든 당분간은 내 얼굴을 더 봐야겠네, 꼬맹아. 네틀이 말했다. 나 꼬맹이 아니거든. 농담을 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다시 진지한 표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둘은 부상이 심했다. 엄마 곰은 상태가 더 나빴다. 하지만 네코 이가 죽었으니 보람은 있었다. 두 곰은 절벽 끝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폭포 아래 젖은 바위 사이에 부서진 로봇 몸이 널브러져 있었다. 다 읽고 싶었는데 나머지는 너네가 집에 가서 읽어야 되겠다. 오늘 시상을 해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얘들아 수고.